안녕하세요. 반자공작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속 탐지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 3D 파일은 제가 그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냥 다운받아서 바로 출력만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설계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설계가 아니니까 모양 비슷하게 만드셔도 돼요. 이제 모양 비슷하게 만드실 때는 지금 이 테두리 부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이 코일이 감겨져 있는 이 부분은 반지름이 50mm입니다. 그러니까 이 50mm보다 조금 작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보다 더 커지게 되면은 약간 측정할 때 감도가 너무 약해져서 이제 정상적인 측정이 안 될 수 있으니까 50mm보다 조금 작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STL 파일이랑 이 프리케이드 파일 둘 다 올려드릴 테니까 편한 거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회로입니다. 회로는 정말 간단해요. 저항, 다이오드, 이 L, 이 부분이 코일인데 방금 보셨던 이쪽 요 테두리 지금 코일 감겨 있죠? 이 코일이고요. 그 다음에 콘덴서, 세라믹 콘덴서입니다. 그리고 부저는 능동 부저를 사용했어요. 뭐 하나하나씩 조금 주의점을 설명해 드리면은, 먼저 이 코일, 이거는 이제 에나멜 선이라고 합니다. 뭐 에나멜 선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테프론 와이어 같은 거 쓰셔도 괜찮아요. 테프론 와이어 이런 거죠. 절연이 되어 있는 얇은 선 쓰시면 되는데, 길이는 한 5m 정도, 5m 정도 길이로 이렇게 뚫뚫뚫 감아주시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한쪽 대고 선 뚫뚫뚫 감아주고 나머지 한쪽 빼주고, 뭐 정확히 5m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제 것도 5m가 조금 넘을 거예요. 5m 30cm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좀 남는 거 잘라내가지고 쓰고 있으니까 5m가 좀 넘겠죠. 그렇게 그냥 코일 그냥 편하게 감아 쓰시면 되고요.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1N4007 그냥 일반 범용 다이오드입니다.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조그만 거 까만색에 여기 하얀색 테두리 있는 거 있죠. 일반적인 범용 다이오드고, 굳이 1N4007이 아니어도 그냥 뭐 아무 다이오드, 그냥 범용으로 되어 있는 다이오드 아무거나 쓰셔도 괜찮아요. 콘덴서도 그냥 세라믹 콘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카메라가 화질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옆에 104라고 적혀 있는 이렇게 생긴 세라믹 콘덴서예요. 세라믹 콘덴서는 극성이 없으니까 다리 위치만 맞춰서 껴주시면 되고요. 다이오드는 극성이 있으니까 좀 주의해 주시고요. 다이오드 극성은 지금 보시는 이렇게 화살표처럼 되어 있죠? 전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흐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렇게 막혀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다이오드에서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테두리가 쳐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부저는 능동 부저인데요. 부저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능동 부저와 수동 부저. 수동 부저는 이렇게 톤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원하는 음색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디지털 라이트를 쓰면은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근데 능동 부저 같은 경우는 톤이 아니라 그냥 디지털 라이트로 하면은 소리가 바로 삐 하고 나요. 그러니까 LED 마냥 그냥 전원만 입력해 주면은 바로 소리가 나는 거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 능동 부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디지털 라이트로 그냥 소리가 쉽게 난다. 그 다음에 수동 부저는 이렇게 톤이라든지 특정하게 주파수를 만들어서 넣어줘야 되긴 하지만 원하는 음색을 낼 수 있다. 소리 크기도 조절할 수 있다. 뭐 그 정도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뭐 어느 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코드에서만 조금 바꾸면 되기 때문에 어느 걸 쓰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회로 떠 있는 이 장면 있죠? 일시정지를 하시고 이제 똑같이 따라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작동 원리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이쪽에 보시면은 A0번, A1번이 있습니다. A3번은 부저예요. 먼저 A0번에서 신호를 줍니다. 신호를 줬다가 안 줬다가 하면은 이쪽에 자기장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이 자기장 주변의 금속 물질을 가까이 대면은 자기장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변화하게 되면은 이 A1번으로 들어가는 전압의 양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전압의 변화량을 보고 센서 주변에 금속 물체가 가까이 있는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디지털 라이트 펄스 핀 A0번이죠. A0번에 하이로 신호를 넣어주고 딜레이 3마이크로세컨드, 그리고 다시 디지털 라이트 로우 해서 신호를 끄고 3마이크로세컨드를 기다립니다. 이것을 21번 반복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코일,
이쪽에 자기장이 발생을 되고 그 자기장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 전기를 아날로그 리드, 캡, 그러니까 이쪽 A1번을 통해서 읽어드리게 되는 거죠. 읽어드릴 때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쪽 핀 모드 캡을 통해서 먼저 아웃풋으로 바꿔주고 로우로 떨궈줘서 ADC로 읽어드릴 핀에 쓸데없이 쌓여있는 전기를 빼주는 겁니다. 로우로 해서. 그래서 전기를 빼주고 자기장을 발생시키고 측정을 하고 전기를 빼주고 자기장을 발생시키고 측정을 해주는 부분이 지금 이쪽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포문을 또 돌렸죠. 총 8번 정도 센서를 읽어옵니다. 아날로그에서 VAL, 밸류인데요. 밸류 I 해가지고 0에서 7번까지 총 8번 값을 읽어와서 이것을 정렬을 해줘요. 정렬이 무엇인가 하면은 값을 순서대로 바꿔주는 겁니다. 지금 만든 이 금속 탐지기는 노이즈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잡아주기 위한 부가적인 게 들어가 있질 않아요. 정말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까지 살짝 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방금 보신 버블 소트, 그러니까 정렬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값이 2, 5, 6, 4, 2, 1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최대값과 최소값은 노이즈일 확률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6과 1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제거해주는 방법은 방금 이야기한 정렬을 해주는 겁니다. 정렬, 이렇게 높은 숫자대로 또는 낮은 숫자대로 해줄 수 있는데요. 이쪽에 구성되어 있는 정렬은 버블 소트, 그러니까 버블 정렬이라고 해서 해주면은 1, 2, 2, 4, 5, 6의 순서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일 작은 숫자, 제일 큰 숫자를 지우고 나머지 값들을 다 더해서 나누기 4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들어온 값들의 평균을 알 수 있는 거죠. 노이즈일 확률이 있는 제일 큰 값과 제일 작은 값을 지우고 가운데 부분만 추출해서 그것을 더해서 나눠줘서 평균을 구한다. 이제 센서의 노이즈를 잡아줄 수 있는 코딩 방법입니다. 이렇게 정렬을 해주고 정렬된 값, 밸류 0에서 7까지죠. 그러니까 0번, 1번 지우고 2, 3, 4, 5번까지만 더하고 6번, 7번 지우고 이렇게 더해준 것을 나누기 4를 해주고 추출된 값이 센서 값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센서 값의 최대값을 구합니다. 최대값을 구하는 이유는 금속 물체가 가까이 가면 센서 값이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값을 기준으로 최대값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은 금속 물질이 가까이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아래쪽에 지금은 제가 주석 처리를 해놓은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지우고 좀 소리 안 나게 좀 끄고요. 센서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실제로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센서 값이 100, 100이 뜹니다. 이렇게 금속 물질을 가까이 되면은 값이 낮아지죠. 그래서 최대값 100이라는 최대값보다 값이 낮을 경우 울리게 되는데요. 이 또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감도를 줍니다. 최대값보다 측정값이 낮되 플러스 2 정도 된 측정값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즉, 이 플러스 2의 값이 크면 클수록 둔감해져요. 그리고 작으면 작을수록 민감해지는 거죠. 너무 민감하면은 아무것도 측정이 안 되는 상황인데도 이게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1에서 2 정도 이렇게 민감도를 조절을 해주시면 좋고요. 부분을 다시 지워주고 업로드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금속 물체가 가까이 가면 소리가 나죠. 이런 것도 소리가 납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속 탐지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하드웨어는 그냥 올려드린 거 그대로 출력해서 쓰시거나 비슷한 모양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회로도 보시면은 정말 간단하게 이번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코드인데요. 이번 시간에 제가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거는 이 센서의 노이즈 잡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센서 값을 여러 번 받아와서 지금은 8번이지만 조금 더 많이 받아와도 돼요. 예를 들어서 한 20번 정도 받아와서 앞뒤로 큰 값 5개씩은 지우고
가운데 10개 정도만 평균을 내서 센서 값을 추출한다 하면은 상당히 노이즈를 많이 제거한 센서 값이 되겠죠. 그때 필요한 게 이제 정렬. 정렬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지금 사용한 가장 단순하면서도 기본적인 버블 정렬, 처리 속도가 빠른 퀵 정렬. 근데 이제 퀵 정렬 같은 경우도 뭐 단점이 좀 있어요. 특정 조건에서는 버블 정렬보다도 느립니다. 이제 그러한 정렬 관련된 얘기를 제가 이제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좀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정렬을 해주고 앞뒤로 값을 잘라내고 가운데 부분만 평균을 내서 센서 값을 추출한다.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반자공작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안에 물건 이것저것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런 문고리, 역시 문은 나무로 떼서 그런지 안 찍히고요. 그 다음에 옷걸이, 선반, 뭐 이런 벽 같은 데는 역시 안 나오죠. 그 다음에 모카포트, 그리고 냉장고. 요 위쪽 부분은 플라스틱인가 보네요. 안 찍히네요. 밥솥, 이쪽 겉면도 플라스틱이네요. 토스터기, 이 안쪽에 쇠가 있어가지고 아마 이거를 투과해서 측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고리도 쇠네요.